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며칠 사이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영어로 bloody nose, 코피 난다 이런 뜻입니다. 코피, 피가 난 코란 뜻이죠. bloody nose. 우리나라는 번역을 해서 코피. 이 남대없이 코피가 왜 등장했느냐고 하니까 언론에서 지금 이런 이름을 하나 명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전에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그 북한을 공격하면은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테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하되 최소한의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한정된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급소를 맞고 뻗는 게 아니라 북한이 코피를 흘리는 정도의 타격을 가하겠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반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서울을 때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작전 개념을 코피, bloody nos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bloody nose. 이게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되었던 빅터 차라는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이 bloody nose 작전을 둘러싸고 트럼프의 백악관과 이견을 보이다가 그 내정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빅터 차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그 국가 안보 회의에서 한반도를 담당했던 전문가입니다. 결코 민주당 쪽 사람도 아니고 공화당 쪽 사람인데 이분은 그 블러디 노우스 코피 작전을 반대를 한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만약 북한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북한이 한국을 때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살고 있는 23만 명의 미국인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서 또 그것이 더 큰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맥마스트라는 이 안보 보좌관 중심으로는 북한에 대한 이 블러디 노즈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철학이 맞지 않다, 이렇게 돼서 내정이 취소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러디 노즈, 요게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앞으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 우리 ICBM 더 발사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협상에 나오지 않는 한 몇 달 안에는 행동을 해야 될 입장에 놓였습니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실없는 사람, 결국은 김정은한테 아무 수가 없구나, 또 과거 정권처럼 끌려가겠구나, 이렇게 아주 창피를 당하는 그런 시점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아주 과격한 말을,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말을 털어놓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 하나의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굽히고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일종의 오기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안낸 것이 작년 4월에 시리아에서 이 화학무기를 쓰는 화학 폭탄을 터뜨린 시리아 공군 비행기가 발진한 그 공항을 활주로를 미국이 50몇 개의 크루즈 미사일로 때렸습니다. 요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 코피 작전의 개념은, 그때 미국은
시리아를 때릴 때 그 기지 하나만 때렸습니다. 다른 기지, 다른 뭐 비행기지나 또는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던 기지나 이것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딱 정확하게 때리니까 시리아는 그냥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또 러시아도 별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 모델을 만약 북한에 적용하면은 어떤 작전 개념이 수립될 것이냐. 우선 발사 준비를 마친 미사일을 때려야 되겠죠. 미사일. ICBM이 있는 경납고를 때리든지 아니면은 영변 핵시설을 때리든지 더 확대되면은 지하시설,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을 때리든지 그러니까 핵미사일 기지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걸 때리려면 공군 비행기가 들어가든지 크루즈 미사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방공 레이더를 때려야 됩니다.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무력화시켜야. 그리고 최근에 이런 작전이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폭탄을 미국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전자파 폭탄인데 크루즈 미사일로 쏘면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또는 레이더 기지 또는 작전 통제 기지 근방에서 이게 폭발하면은 모든 통신 장비가 마비되는 그런 폭탄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결합시키면은 공격하는 미군 쪽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도 핵 미사일 기지 이외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외과 수술식의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걸 하겠다. 코피 정도 내겠다. 이런 겁니다. 자, 문제는 코피가 나온 다음에 북한의 태도입니다. 코피가 나온다고 하니까 옛날 제가 1950년대에 국민학교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국민학교마다 이게 주먹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히 그 반에서 랭킹이 정해졌습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고 2등 누구냐 한 랭킹 10등 정도는 딱 랭킹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누가 전학 오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1등을 위협한다 하면은 주변에 학생들이 막 부추겨 가지고 그 1등하고 2등이 결투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돌로 찍고 하는 거 없이 아주 학생들이 둘러보는 사이에서 그 노는 시간에 나가서 격투를 해가지고 코피가 나면 졌습니다. 승패가 어디서 결정됐느냐면 코피가 나면 일단 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게 북한에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코피만 나고 반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아마 기가 꺾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피 작전에 대해서 트럼프와 빅터 차가 이견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피 작전 개념이 옳다고 봅니다. 북한은 코피만 나고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피만 내고 이렇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코피를 내기 전에 일단 항공모함 타스크포스를 한 석 대 정도 여기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면은 함재기가 한 2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투기까지 합치면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때릴 때는 최소한의 목표를 때린다. 동시에 김정은이한테 경고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을 죽일 생각 없다. 우리는 인민군을 뭐 괴멸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대해서 반격만 하면은 특히 서울을 공격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평양을 없애버리겠다. 당신을 표적으로 삼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고 나서 때렸을 때 과연 북한이 반격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트럼프 주변의 안보팀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인 23만 명을 철수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위험 부담. 그러나 북핵 문제처럼 가만 놔두면 이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정말 핵전쟁의 위기를 부를 수 있는 것을 최소한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의 코피를 터지게 하는 그 작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난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동안에 북한 정권은 수많은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 도발의 목록은 정말 찬란합니다. 우리로서는 그슬로 올라가면 이런 2010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그 다음에 뭡니까? 월드컵 준결승 하는 2000년 6월 29일에 있었던 참수리호 격침 사건, 뭐 또 올라가면은 아웅산 테러, 김현희를 시켜서 대한항공 폭파시킨 거, 그 다음에 또 121 사태, 이 대남 도발로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5,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유명한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8월에 있었던, 그리고 푸에블로, 올해가 바로 푸에블로 납치 50주년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21 사건,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세금정을 넘어서 특공대를 보냈던 이런 사건 다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 그리고 미군이 그렇게 얻어맞고도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력 시위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북한 정권은 지금 완전히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북한 정권의 길을 살려준 거죠. 그런데 제대로 한번 맞아버리면은 아마 첫 경험일 겁니다. 그때 만약 코피를 흘리고 북한 정권이 보복을 하지 못한다면은 북한 정권은 종이 호랑이로 비치게 될 것이고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권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때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도발하기만 하면은 김정은은 확실하게 죽는다 하는 것을 미국이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은 김정은은 자기가 사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속성이 비겁자 아니겠습니까? 이럴 것이 가장 많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하자면 진실의 순간을 한반도에서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왜 빅노우즈 블러디 노우즈 코피 작전을 구상하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전쟁 위험이 가까이 오게 되었느냐 하는 이 책임 문제를 논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화를 냅니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 당신네들 좌파 정권이 북한을 도와서 북한 핵을 이렇게 키워놓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핵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하고 만나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국정원을 지켜서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 북한에 전달된 돈과 물건을 합치면 한 100억 달러가 됩니다. 상당 부분은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 가면은 북핵 문제를 놓고 나는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북한 핵 개발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서 문재인 정권도 전술핵 재배치 안 하겠다, 자위적 핵 개발 안 하겠다, 수도권을 보호하는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리고 핵 대피 훈련도 안 하겠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에는 반대한다,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의 3대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3대 좌파 정권이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으면 해결됐습니다. 해결되었어요. 해결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은 좌파 정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한 핵을 제거하는 모험이라도 감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오바마 부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이 식자층들 그리고 좌파 세력들 그리고 미국의 소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달리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의 안보팀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북한 편에 넘어가고 중국 편에 넘어가고 러시아 편, 즉 대륙 편으로 넘어가 버린다. 세계 5대 공업국이 중국에 붙어버리면은 태평양에서 미국이 과연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의문이다. 그렇다면은 북한 정권의 이 핵미사일은 반드시 없애야 미국의 세계적 대전략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니까 절대로 가만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은 북핵 제거를 통해서 한국을 계속 자유진영 속에 묶어두겠다. 한국의 공산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문제를 군사력을 통해서도 저지하겠다. 이것은 1950년 6월 25일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보내서 한국을 지키기로 결심한 그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미국이 위협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방치하면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세계 도처에서 침략을 할 것이다.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만이라도 자유진영의 교두보로서 남겨놓아야 한다. 그래서 파병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그 심리와 비슷한 지금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핵 제거냐 아니면 핵 억지냐 북핵 제거냐 북핵 억지냐의 기로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제거 쪽으로 가 있다고 보여지고 북핵 제거를 목표로 삼으면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충돌, 군사적 공격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장한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못 쓰게 하는 전략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율은 낮습니다. 확률은 좀 낮아요. 그 경우에도 미국은 골치가 아픈 게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북핵 억지 전략으로 갈 때도 문재인 정부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핵 억지 전략으로 가려면은 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하자고 미국을 졸라야 합니다. 그럼 미국은 마지못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 전술핵과 북한의 핵이 균형을 맞추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북핵 억지 전략이 작동할 것인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계산으로는 이 핵 억지 전략은 안 먹힌다. 핵 억지 전략을 쓰다가는 한국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북한 측으로 측에 붙어버리든지 아니면 중국 측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더더욱 군사적 지금 단계에서 마지막 기회인 여기서 코피 작전을 통해서 최소한의 타격으로 북한 정권의 길을 꺾어서 핵 문제 해결의 길을 열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코피만 맞고 참느냐 반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의 운명이 달라지게 생겼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 순간에 문재인 정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스스로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만 한국의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겠는데, 미국의 강경 정책에 우리는 같은 편에 서지 않겠다. 그렇다고 자위적 핵무장도 하지 않겠다. 전술핵 재배치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주 한가한 자리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문재인 정권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아주 끔찍스러운 장래를 예측하게 합니다.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질서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나라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발언권이 사라지죠. 손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돼 운전대에 앉아야 될 사람이 옆 조수석도 아니고 뒷자리에 앉아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의 코피가 터지느냐, 전쟁이 나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는.